자, 우리 이제 수학 하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집합이었고 지금 두 번째로 명제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보면 좀 이런 느낌이야. 이제까지 너 봐봐. 이 지금 집합 명제 이렇게 배우긴 배웠지만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처음 배웠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시 처음 나오는 게 집합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님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정도, 어머님 세대 나랑 비슷할 테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나시거나 그랬지? 할 텐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난 집합만 잘해. 왜냐면 맨 앞에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봤다 이거야. 보면은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교재가 다양하지 않았어. 정석 수학 알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앞에만 색감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건 진짜로 대부분의 우리 또래의 그 학생들이 겪었던, 모든 사람이 겪었던 똑같은 얘기야. 집합만 다 안 돼. 근데 이 집합이 왜 지금은 수학 2, 수학 하나가 돼가지고야 나오는가? 요걸 조금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봐봐라. 이거 집합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야, 함수. 야, 근데 우리 집까지 함수 안 했냐? 중학교 1학년 아니지. 1학년 정비례 막비례부터 함수라는 개념은 계속 우리는 해왔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함수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선생님은 좀 그렇게 생각해. 자, 수학 3까지는 조금 어떤 느낌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산수만 했던 거야. 이런 느낌. 열심히 계산만 하고 그냥 대충 딱 봐서 탁탁탁 나오면 그냥 그게 맞지 뭐. 요런 느낌이었다면은 자, 딱 수학 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 너 이제까지 이게 배운 거 고생했어.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좀 요런 느낌인 거야. 수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엄청나게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는 학문이거든. 아주 증명이 다 됐어. 근데 진짜 막 예를 들면 정말 거의 모든 과정에서 다 완벽해. 근데 진짜 아주 사소한 뭔가 약간의 문제점. 그럴 때 이렇게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건 증명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 정도로 이렇게 엄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집합하면은 이게 수학인가? 라는 느낌이 먼저 좀 들잖아. 물론 조건은 뭐 약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집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엄밀하게 구분을 짓겠다라는 의미야. 실수면 내가 실수에서만, 자연수면 자연수에서만, 정수에서만, 유리수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 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자, 문제의 정확도를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겠다 이거야. 결국 뭐냐면은 이 명제라는 것은 내가 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루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건 수학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명제라는 것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게 사실 목적이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오류가 없이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익혀가는 게 사실은 이 단원의 목적인 것은 확실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게 뭐다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너의 성적을 위해서는. 너 수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 그치? 문과 갈 생각이잖아. 그치? 어쨌든 지금 우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명제다.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일단 간단하게 좀 내가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 되게 간단해. 봐봐. 요 4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233번 문제 봐봐라. 3 빼기 5가 8이냐? 아니잖아. 이것은 명제이긴 명제이되 거짓인 명제인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판별을 해 나간다는 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진짜 어렵지 않아. 이것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 그치? 우리가 그냥 문제 나오면 저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진 않잖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애들이 집합과 명제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야. 처음 해봐서 이런 것들이 구분 짓고 명확하게 딱딱딱 무자르듯이 선자르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나중에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거야. 실수 범위라는 것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해봤잖아. 1학기 때 수학기 상할 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해봤잖아. 다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딱딱딱딱딱 잘라놓겠다라는 게 지금 이 단원의 목표야. 목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명제라는 것부터 봅시다.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그래. 참 또는 거짓. 자, 참 또는 보통 참은 T라고 하고 true라고 하고 거짓은 false라고 하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우린 요것을 명제라고 한다고. 명제. 그러면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느냐? 왜 문장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식도 포함되는 거야. 문장 또는 우리 식이라고 합시다. 자, 요 앞에 무슨 식이잖아, 그렇지? 수학에서 식은 문장이나 다름이 없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야 돼. 판별할 수 있다.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돼. 이를테면 너네 반 애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예쁜 아이들의 집합, 예쁜 아이들의 모임 하면은 그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야? 누구의 기준이야? 그 미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것은 너희 반에서 키가 165cm 이상인 학생들 하면 딱 기준 정해져가지고 명제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것은 명제야.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 뭐 문제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도 여러 개 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명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니까 명제 저것은 내가 적어놨지만 밑에 있는 정의, 증명, 정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정의는 예를 들면 그거지. 용어의 뜻을 나타낸 거야. 이것은 뭐다. 뭐를 이거라고 한다. 라는 걸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증명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정의가, 정의를 통해서 뭔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이잖아요.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불러. 이런 거지. 이를테면은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세 명이 다 똑같아. 그치. 정확하게 애들 그거 되게 잘 모르더라고.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그래. 그렇지? 애들 그걸 잘 모르는 데가 있어.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A, B, C인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 그렇지?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각도가 몇이야 다?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그러면은 자, 정의 속에 이게 60도라는 게 나와 있니? 없어. 그러니까 얘가 60도라는 것은 증명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나온 거야. 그치? 이게 60도임을 이 60도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증명이라는 거고, 그 증명을 통해서 정리는 정삼각형의 세 내각은 60도로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리인 거야. 자, 그러니까 정의하고 정리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거, 특히나 도형 같은 데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정의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놔야지 그 다음부터 정리가 나오는데, 애들이 봐봐. 이 정리를 가지고 정의를 말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삼각형 삼각형 정의하면은 세 각이 전부 다 60도로 같으면 정삼각형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건 정비가 아니라 정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 같은 거 내가 설명해 줬지. 원은 이거 뭐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이게 정의야. 이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삼각형, 이 원의 성질들이 생기잖아. 그것은 정리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함수도 배우게 될 것이고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계속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그 습관을 꼭 들여. 정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의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정의에 대해서 파생되는 정리들, 물론 얘네들 중요하지. 문제를 풀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근원, 얘가 왜 정의가 되는지 이 근원을 알아두고 있는 것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들이 많이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에서는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이거거든. 한 점 중심이지. 중심이고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거리가 R인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원들에 대한 모든 특징들은 다 이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미적분이라든가 미적분 같은 데서 문제풀이나 기하 같은 과목에서 보면은 넌 기하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보면은 무슨 뜻이 뭔 소리야. 자 보면은 이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원 위에 어떤 이런 삼각형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중심과 연결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중심과 연결했을 때 여기에 같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이거 같다라는 건 뭐니?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직각이고 같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의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가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이게 명제고 지금 정의, 증명, 정리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자, 지금부터는 명제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명제를 좀. 명제는 그냥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다 명제야. 그런 명제 중에 예를 들면은 이런 조건,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주는 그 과정인 거야 지금은. 자, 조건은 어떤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다는 거야. 자,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다. 그럼 조건은 뭐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예를 들어서 x는 7일 때, x가 7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보자. 자, x가 7일 때 x 더하기 3은 10이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게 없으면은 x 더하기 3은 10이다. 요것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려요.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알 수 없으면 뭐다? 명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자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잘 담아놔야 돼. 봐봐.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이게 있는 거야 지금. 요거 있잖아. 여기에 식이야. 있는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된다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냐? 방정식이잖아 이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방정식의 정의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조건이라는 게 실제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 되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니?
이게 좀 점점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라는 거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 똑같은데 그렇다는 거지. 자, 그때 얘는 이런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우리 자 x는 5일 때 자, x는 5일 때 x 플러스 3은 10이다. 요거는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야. 그런데 명제는 되지. 네. 명제는 돼. 거짓인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를 거짓이 되게끔 하는 요 조건은 얘의 해가 아닌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게 조건인 거야, 조건. 어떤 식이나 문장을 참 또는 거짓이 되게끔 하는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요게 바로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 조건을 내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조금 이따 나오면은 조건과 조건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가정과 결론 이렇게 다음에 다시 나오게끔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또 많이 나왔습니다. 진리집합.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리집합. 내가 별 2개를 붙여볼게. 진리집합. 야, 그거 저기 펜 들고 왔으면은 너도 거기다 별 하나 정도는 쳐주는 우리 센스를 좀 발휘해서 봅시다. 자, 진리집합은 여기서는 우리가 같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전체 집합이 동시에 나와야 돼. 전체 집합 U가 여기 유니온인데 보통 전체 집합은 우리 U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U라고 쓴 거야. 자, 전체 집합이 딱 나와 있어. 전체 집합이 있는 것 중에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것들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말이 어렵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얘기하면 바로 나와. 이거 되게 웃기네. 그러니까 일단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전체 집합은 대부분의 경우 실수인 경우가 많아. 실수인 경우가 있지만 무슨 뭐 자연수, 뭐 정수 될 수 있지. 일단 어떤 진리집합을 구하려고 할 때는 그 진리집합을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 반드시 주어지게끔 돼 있어.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지금 어려운데 실제로 예를 들면 진짜 간단한 얘기야. 봐봐. 전체 집합을 내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을 내가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되겠지. 이때 조건을 내가 요 얘기 안 했구나. 야, 명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문자로 쓴다. 소문자. 보통 T부터 시작해. T, Q, R 이런 식으로 소문자 표현을 많이 하고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P, X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X를 생략하기도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이라든가 어떤 명제 같은 것을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이게 뭐냐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알아둡시다. 자, 내가 조건을 하나 줬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소수의 집합. X는 소수이다. 그지? 자, 그럼 전체 집합 U에서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을 이걸 케이스라고 해볼게.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 이 애들은 뭐가 있냐 여기서 지금 이걸 참이 되게끔 하려면 2, 3, 5, 7 이거지. 얘네를 뭐라고 하면 얘네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떤 거에? 조건 P, X의 진리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렵진 않잖아. 그치?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참이 되게끔 하는 것들만 뽑아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 그것을 진리 집합.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고, 요럴 때 보통 조건 P, 이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로 쓰는 경향이 있다. 또 Q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대문자 Q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체 집합 위에서 조건 P를 원소들의 집합. 얘네들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현 자체는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등등등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건 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다음 네 번째 부정. 자, 어떤 조건 P 뒤에 X는 생략하게 P를 부정하는 거야.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예를 들어 요거 같은 조건에 P라는 조건은 뭐야? X는 소수에다가 조건이지. 그런데 소수에다가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P라는 조건의 부정인 거야. 자, P라는 조건의 부정은 바로 얘야. 부정. 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얘가 아니다. 맞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P가 아니다. 표현 같은 경우는 앞에 물결 모양을 해주고 조건을 딱 써주면 우리는 그것을 조건 P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앞에 보통 이 물결을 보통 not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not P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not P, not Q, not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고. 자, 어떤 조건도, 이 조건도 어떻게 보면 명제의 일부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 어떤 조건 P가 참이야. 그러면은 얘를 부정하면 not P는 어떻게 돼? 항상 거짓이 되게 돼 있어. 자, 봐봐. 이런 것들이지. 이걸 전체 집합에서 이 진리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은 소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 일은 소수가 아니다.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봐봐. 원소들의 집합. 자, 지금 왜 집합을 먼저 배웠냐면은 이 명제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집합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요거야. 만약에 어떤 조건 P가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진리집합이다라고 합시다. 자, 요거 여기서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은 봐봐. 어떤 조건이 예를 들면 X는 소수이다 라고 하는 걸 조건이라고 했을 때 not P는 뭐야? X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게 not P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진리집합을 내가 P라고 했잖아. 얘가 P잖아, 그지? 그지? 그럼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뭘까? P는 X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것의 진리집합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네 빼고 나머지들 아니냐? 어렵냐? 네? 맞잖아. 그럼 얘네들은 소수니까 내가 얘네들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얘네들 빼고 나머지들일 거 아니야. 확실하지 그거는? 그럼 뭐야?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했니?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했었잖아.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얘기. 그래서 얘의 P의 진리집합을 만약에 P 대문자 P라고 한다면은 얘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진리집합의 개념, 집합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명제는 집합을 계속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될 거야. 좀 이따 나오면은 뭐 참 거짓할 때 뭐 이게 포함 관계로도 다시 나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자,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뭐 나왔니? 응? Q 또는 Q, P 또는 Q, 그리고 Q 또는 뭐 P 그리고 Q 요거야. AND하고 OR야. AND하고 OR. 요런 거 이제 뭐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은 되게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AND를 그리고 OR을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 자, 봅시다. 어떤 조건 P이기도 하고 어떤 조건 Q에도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P and Q야. P 그리고 Q. 자, 설명해 줄 거야. 기다려. 어떤 조건 P 그리고 또는 Q. 어떤 조건 P에 속해도 상관없고 Q에 속해도 상관없고 이 얘기야. 자, 지금부터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 자, 전체 집합율을 1에서부터 10까지인 자연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건 P는 소수라고 하고 조건 Q는 짝수. 짝수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 홀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P는 소수이기 때문에 진리집합 P는 아까 했지만 2, 3, 5, 7 이렇게 되겠지. 진리집합 Q는 1, 3, 5, 7, 9 이렇게 되겠지.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P의 진리집합은 얘고 Q의 진리집합은 얘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P 또는 Q 이거야. 어떤 조건 P 그리고 Q인 애를 찾아보자고. 소수이면서 홀수인 애들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뭐야? 3, 5, 7 얘네들이 해당하겠지. 그런데 P 또는 Q P여도 상관없고 Q여도 상관없고 얘가 P여도 상관없고 Q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1, 2, 3, 5, 7,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AND라는 거고 OR라는 걸 잘 생각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부정을 배웠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도 한번 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부정 not P and Q 얘는 어떻게 될까? 얘 암기 not P OR로 바뀌어. 그리고는 부정을 하면은 OR로 바뀌고 또는은 부정을 하면 그리고로 바뀌어.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부정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자,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P 또는 P 그리고 Q야. P D자를 빼는 건데. P 그리고 Q인 애들은 3, 5, 7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게 진리집합인 거잖아. 지금 얘네도. 그럼 얘의 부정은 뭐야? 얘의 여집합. 그치? 그러면은 다시 써볼게. not P and Q는 이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봅시다.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거나 또는 봐봐. P면은 얘가 not P면은 뭐가 있어? 1, 4, 6, 8, 9, 10 1, 4, 6, 8, 9, 10 다 나왔지? 근데 봐봐. 2 같은 경우는 뭐야? 얘가 아닌 거잖아. 2, 4 같은 경우는 얘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야. 또는으로 들어가는 거다. 알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not P or Q라고 한다면 얘는 not P and not Q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이게 조건 Q, P 또는 Q 그리고 P와 Q, P 그리고 Q 요 얘기를 하고 되는 거고. 자, 요거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P and Q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 P이면서 Q이기도 한 거지. P이면서 Q이기도 한 거야. 그럼 진리집합을 생각했을 때 P 교집합 Q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P이거나 Q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P와 Q의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또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뭐 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지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가 안 가면 이거 계속 내 앞에 강의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요. 알겠지? 자, 다음 14-3번 명제 P는 Q의 참과 거짓. 야, 이 14-3번 같은 문제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다 이 따위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보통은 명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과 조건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 자, 명제 P는 Q. 자, 이제는 뭐냐면은 P가 뭐야? 조건이지. Q도 조건이야. 그러면은 이런 조건, P라는 조건이 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먼저야. 조건이 참이라고 했을 때 이 Q도 Q라는 명제도 성립을 할까요? 요 얘기야. 이게 여기서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P라는 것에서 어떤 집합을 전체 집합을 딱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 P가 이거야. 이것을 성립해. 그런데 이것이 다 성립하면은 얘도 성립을 할까?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 P를 가정이라고 해. P를 통해서 딱 그 앞에 있는 명제, 앞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딱 그 어떤 전체 집합을 딱 어떤 확정 지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그거를 확정 지어줬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이 과정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갖고 다 여기다 독립했을 때 얘가 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명제야.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워 보이겠지만 자, 여기서 그냥 14-3번 하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갑자고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자,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요 얘기를 하면 봐봐. 이거야.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18의 약수이다라는 것을 이미 딱 조건으로 가정을 해주는 거야. 얘가 뭐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18의 약수 자체가. 뒤를 생각하게 되는 전체 집합이 바로 가정이 되는 거야. 그냥 18의 약수는 뭐가 있니? 1, 2, 3, 6, 2, 9, 18 이거잖아. 자,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돼 있지. 자, 얘의 약수이면 9의 약수 다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면은 이 명제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이런 명제도 맞다 이거야.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내야 돼. 물론 지금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쉬우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3번에 이제 발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발례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 발례를 많이 찾아봐야 돼.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숫자가 0인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 명제 P는 Q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을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진리집합의 관계.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P는 한숨을 쉬고 계세요. 얘가 참이거나 거짓일 경우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요게 진짜 중요하다. 여기다가 나 초록색으로 별을 3개를 드릴게. 거기다가도 보면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데 결국에 있잖아 앞으로의 모든 명제는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요걸로 문제를 풀어야 될 확률이 높아. 특히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100%야. 100% 이 문제를 이걸 이용해야 돼. 자, 이 포함 관계가 어떤지 봅시다. 자, 18의 약수라면 얘를 내가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진리집합 P는 얘가 되겠네. 그치? 진리집합 Q는 얘가 되겠네. 그치? 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니? 자, 잠깐만, 내가 멍청한 짓을 했다. 야, 봐봐.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 이게 맞는 소리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잖아. 야, 18의 약수 없잖아. 내가 지금 이거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니까 얘들 멍청한 짓을 했구나. 자, 미안해, 얘들아. 거짓이야, 얘는. 야, 18이 9의 약수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이거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멍청하게 들었어. 자, 미안해. 이거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이건 거짓이야. 엄연히 거짓이야, 얘네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거짓이야. 야, 2는 약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야. 자, 얘의 진리집합은 얘고 얘의 진리집합은 얘야. 자, 지금부터는 화살표의 방향이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까지 할 때까지 화살표의 방향이 엄청 중요하니까 조건과 이 가정과 결론을 절대로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자, 18의 약수 2면 Q의 약수 2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화살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얘가 만약에 P, Q가 참이라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화살표 잘 봐. P, Q 이런 진리집합이라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돼. 이렇게 돼 있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100이면 100이야. 자, P, Q라는 명제가 거짓이면 진리집합 P, 진리집합 Q가 있으면 절대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핵심이야. 진짜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겠니? 부등식 이런 걸로 나와. 부등식 해가지고는 요 안에 P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P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고 Q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Q는 P에 포함되지. 그치? Q는 P에 포함되지. Q는 P에 포함되지. 그치? 그럼 얘는 Q라는 조건이 P라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포함 관계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에 이걸 참이 되게끔 하려면은 이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가 뭐 K로 나왔다고 치자. K가 얘보다 안쪽에 있어야겠지. K가 만약 바깥쪽에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놈들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 그치? 요런 것들을 계속 풀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부등식 있잖아.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거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기까지 나와. 내가 괜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만약 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 엄청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말을 들으면 있잖니. 자다가 저떡이 생겨요. 제발 좀 들어. 알았지? 자, 요것이 되면 거짓이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려면은 요걸 증명하면 돼. 나중에 이제 귀류법이라든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또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거 요거. 이게 참임을 증명하면 돼.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얘는 무조건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부등식 같은 걸로 문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라든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다 설명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발례. 이 발례가 있잖아.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248번 문제 한번 보자. 발례는 이런 거야.
자, A, B가 0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 자, 내 문제 좀 바꿨어. 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끊고 얘가 조건 P가 되고 얘가 조건 Q가 되겠지. 자, 봐봐. A, B가 0이면 A가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맞니? 네? 그 틀리진 않지. 아니 근데 봐봐. 꼭 A가 0, B도 0이어야 돼? A만 0이어도 상관없잖아. B가 뭐 0, B만 0이어도 상관없잖아. 자, 그럼 얘는 성립하는 거야, 안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는 거짓인 거야. 얘는 거짓인 거야. 자, 이것을 내가 진리집합 형식으로 해볼게. 만약 봐봐. 이거 P는 얘가 0이라는 것은 A가 0 또는 B가 0이잖아. 이것은 봐봐. A가 0이고 B가 실수여도 A가 실수이고 B가 0이어도 A 0, B 0이어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A 그리고 B는 A는 0, B는 0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성립해? 안 하잖아. 이게 거짓인 거야. 여기서 관리라는 건 이거야. 얘가 아니어도 얘가 성립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관리야. 그러면 그냥 A만 해도 성립하잖아. 끝. 이게 관리라는 거야. 이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어떤 것들은 수학적으로 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 우리의 수준으로 증명 못하는 것들도 꽤나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수학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다음 장. 자, 모든 어떤 이 모든 어떤도 결국에는 전체 집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과 어떤. 근데 여기서는 결국 모든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봐봐. 자, 253번 봅시다. 이 문제는 이 정의 한번 봐봐.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이 성립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 그치?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봐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25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이건 완전히 틀리니.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여기까지가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야. 그러면 맞아. 맞지? 참여.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아니지. 0이 있어. 모든 실수에는 0이 포함되니까. 그지?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전체 집합이 모두 다 들어가야 돼. 전체 집합 전체가 들어가야 돼. 전체 집합 U가 다 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모든이 아니야. 하나라도 아닌 걸 찾아내는 거야. 내야 돼. 그리고 이거 정확 0이라는 걸 찾아냈잖아.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관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어떤 일은 있잖아. 아무거나 하나만이라도. 어떤 거 하나. 어떤 것 하나라도 성립되면 그냥 참이라고 봐야 돼. 어떤 것이라도 참이 되면 그냥 참이 돼야 돼.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부정이 재밌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떠냐? 알겠니?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야, 봐봐. 지금 내가 부정할 때 앞에 and, or, 모든, 뭐 이거 all, some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and, or, 뭐 모든 어떤 이런 거 설명하는 이유이잖아. 뒤에 맨날 역과 대우에서 계속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14-5번.
이제 오늘 할 것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어떤 명제 있잖아. P는 Q라는 명제가 있다. 자, 얘를 가정과 결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 우리가 하려면. 그치? 얘는 Q는 Q이면 P다. 우리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전체를 내가 부정을 할 수도 있어. not Q는 not P다. 이렇게 해도 어떤 명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부정할 수도 있겠지. not P는 not Q. 근데 보니까 얘랑 얘가 역의 관계가 이런 관계도 있네. 얘랑 얘의 관계랑 얘랑 얘의 관계가 같지. 그렇지? 얘랑 얘의 관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 이때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해. 역은 그래가지고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역이라고 불러. 역인 명제라고 불러. 그리고 이 역을 있잖아, 다 부정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 얘랑 얘는 대우 관계라고 불러. 옛날에는 사실 요것과 요것의 관계도 이라는 관계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요것은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역과 대우 관계만 알면 돼. 자, 요것은 지금 요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걸 배우는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요 대우 관계 때문에 그래. 이 대우 관계를 왜 배우느냐? 자, 얘가 만약에 얘가 참인 명제라고 하자. 그지? P는 Q다. 이게 참인 명제라고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도 참이 돼. 얘랑 얘는 무조건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몰라. 얘는 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얘네만큼은 확실히 따라간다는 거야. 자, 봅시다. P이면 Q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따지고 보자면은, 자, 이런 식이 될 거지. P라는 진리집합은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자, 요것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P라는 집합은 Q라는 놈에게 속해 있어요.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봐봐. 얘도 진리집합을 그려볼게. Q의 여집합은요, P의 여집합에 속해 있어요. 자, 요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요거잖아.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야. 그지? 그러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보다 더 큰 범위잖아. Q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범위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명제 같은 경우에는 대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방식이 있어. 그것을 아마 몇 문제 풀어보게 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자체를, 이 명제를 봤는데 도저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증명할 어떻게 엄두도 안 날 때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 얘를 증명해 버리는 거야. 이 명제 자체는 단순할 테니까 이 명제를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이때 not P는 not Q다라고 할 때 모든은 어떤 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and는 or로 바꾸고 or는 and로 바꾸고 이 짓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정들을 하나하나 다 배운 거야. 자, 뭔 소리인지 알겠냐? 내가 지금 길게 얘기를 했고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그냥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나는 간단해. 너는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간단해.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이 대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이거는 아주 간단해. 자,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야. P는 R이고요. not P는
Q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자. 내가 지금 그냥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를게. A가 P,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PQR에서 P는 not Q. 자, P는 not Q. 여기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not R은 Q. not R은 Q. 자, 우리 이런 조건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중 뭐 명제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찾으라, 이런 문제가 있어. 분명히 문제에 나올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참이니까 항상 얘의 뭐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다. 그러니까 같이 써줘야 돼. 아, 얘가 참이면 Q는 not P, 요것도 참이겠네. 무조건. 그치? 얘 그러니까 not Q는 얘도 참이겠네. 요거야. 요것만 적어놓고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자, P는 not Q고요. 자, not Q는 R이야. 자, 여기까지 나오네. 그지? 또 다른 거 있니? 또 뭐 연결될 만한 거 있을까? 자, 요거 있네. not R은 Q이고 Q는 not P다. 이것은 얘를 대우화한 거네.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집합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야. 자, 얘의 진리집합은 P, 얘는 Q의 여집합, 얘는 R 이렇게 되겠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요걸 갖고 이제 보면 P는요, 얘도 당연히 명제가 참일 거예요. 이거야. 얘하고 포함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게 바로 3단 논법이야. 이것은 그냥 지극히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 어렵니? 자, 일단 오늘은 내가 여기 명제 중에 여기 몇과 대우 지금 14-5까지 나왔고, 오늘 하는 거 보아가면서 다음 시간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뭐 절대 부등식까지, 규율법,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 부등식까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말장난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내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고, 내가 안 될 때 반리를 찾아가는 기법, 그리고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법, 그리고 뭐지? 어제 부정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말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될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하고, 지금 자 일단 A 스텝은 먼저 풀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최대한 빨리 저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다가 헷갈리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야 돼. 지금 이것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